아무튼 날씨는 맑지만 미세먼지가 많으니 놀러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나 하자 뭐 이렇게. 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 응용이고요. 뭐 소프트웨어 공학 기본 하신 것도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죠? 기억나세요, 조금? 여튼 예, 소프트웨어 그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거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비가시성 뭐 이런 것도 생각나셔야 되고 저희가 기존에는 기본 과정에서 SDLC 배웠잖아요, 그죠? SDLC하고 방법론. SDLC 기억나세요? 처음 배웠던 거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돼 있다네. 예, 퍼포스. 퍼포스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하자. 프로토타이핑. 예. 그리고 처음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한꺼번에 끝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반복적으로 계속 돌면서 이론 평가도 해보고 나선형. 예. 그리고 또 예, 개발 범위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증분 형태로 나누어 갖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서 완성하는 거. 예. 반복 모델 중에서 증분. 예. 그 다음에 나누는 방법이 시스템의 여러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거 우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시스템의 핵심은 일단 쓸 수 있게 개발해주고 그 다음 또 붙여가고 이거는 진화. 예. 다 반복 모델이지만 증분 방법과 진화 방법 두 개로 나뉘어 있었죠.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그리고 이제 아예 이 설계 단계부터 오류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겠다. 결함의 가능성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클린룸 박스 스페시피케이션 이용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함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보겠다. 뭐 이런 것까지. 방법론은 또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방법론, 네. 구조적 기법.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분할과 정복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기본적인 원리들은 거기서 이미 다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그 다음에 정보공학. 예. 그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또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핵심은 데이터였네. 그러고서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마저도 여기에 디펜던시가 걸려있던 많은 응용들이 이제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아예 객체 단위로 데이터하고 기능들을 들고 다니게. 그래서 객체 간의 통신, 메시지 통신을 통해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으로 확 바뀌어버렸죠. 객체 지향. 그래서 이 객체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객체는 사실 소스 코드 레벨에서 재사용을 많이 추구하는 거였는데, 이거 부품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예. 그래서 마치 객체 자체를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을 부품 형태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조립해보자. 예. 컴포넌트, CBD 방법론,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CBD 방법론. 예.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 가면 뭐가 또 나와요? 근데 점점 이렇게 재사용단위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MDA 같은 것도 기억나시나요? 예.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
이거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모델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에는 보면은 하나의 응용이라는 거죠. 응용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자체를 독립적으로 이 하나의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플랫폼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플랫폼 스페시픽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매핑 툴을 설계를 해서 바꿔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스페시픽한 모델로 다시 바꾼 다음에 최종 소스 코드 레벨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역공학을 통해서 거꾸로 만들어내는 일, 역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어떠한 플랫폼의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역공학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PIM까지 끌어올리면 다른 플랫폼으로 다시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재사용 단위가 엄청나게 커지는 뭐 이런 것도 보셨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에자일을 뭐 생각나세요? 에자일. 그래서 민첩하게 개발하자 이런 거고, 길게 가지 말자. 2주 단위로 쪼개서 개발하자. 한 달 단위로 쪼개서 개발하자. 2주 단위는 뭐 XP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 달 단위 30데이 이렇게 되는 스프린트라고 하는 스크럼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이제 비즈니스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애플리케이션 수정 변경 개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애자일 방법론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XP에서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상적으로 산출물이라고 하는 문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화된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을 더 강화를 한 거고, 프로덕트 백로그, 그 다음에 스프린트 이런 백로그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한 달, 그러니까 30데이 주기로 스크럼 마스터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가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스크럼 미팅도 하고, 뭐 스크럼 리뷰, 뭐 리트로스펙티브 이런 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스크럼이 많은 어떤, 오히려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는 주로 스크럼 많이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국내는 안 맞아요, 좀 XP가.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죠. 기억나요, 데브옵스? 네. 그래서 개발 따로, 그 다음에 운영 따로, 뭐 이런 컨셉으로 가니까 못 따라가겠네. 그 두 개를 한 사람이든 또는 한 조직이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데브옵스 나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죠?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실물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데브옵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최종 비즈니스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 프로덕이죠. 비즈니스 사이드에 있는 담당자, 그다음에 개발 쪽의 담당자, 운영 쪽의 담당자가 다 같이 하나의 팀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하고 운영하다가 또 다시 계속 다음번 개발할 때 또 다시 계획을 같이 짜고, 이렇게 해서 무한 궤도를 도는 모습을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데브옵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방법론 정리를 그렇게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 일단 그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제 SDLC나 방법론들을 이제 봤던 거고요. 예, 일단 뭐 도구 쪽에 또 방법론들이 매핑이 되겠죠. 이 부분 이제 설명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표준들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것들이 이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볼 거고요. 하여튼 뭐 IT 경영은 좀 생소해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소프트웨어 공학은 많이 익숙하시죠. 그래도 IT 경영에 재미를 붙이시면 나머지가 답안 쓰기가 조금 편해져요. IT 경영이 아무래도 생소하지만 그걸 자꾸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다 쳐다보시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표준부터 좀 볼게요. ISO 15504인데 1504 이전에 저희가 1207 한 거 기억나세요? 1207 기억나세요? 다 물론 기억은 나죠, 그죠? 뭐 1207 기억은 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다, 뭐 이렇게 대충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뭐 이게 지금 제가 교재를 기본 과정 교재하고 응용 과정 교재하고 두 개를 분리한 게 아니라 기본 과정 교재를 그대로 포함한 형태로 전체 응용을 다시 묶어놨어요. 그래서 과거 거 이렇게 앞 페이지 들춰보시면 다 있어요. 생각이 안 나시면 들춰보시면 다 있어요. 네, 1550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7 그러면 여러분들 그 SDLC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수명주기, 뭐 지원 수명주기, 조직 수명주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책상 머리맡에 붙여놓으세요 했는데 붙여놨으면 기억이 나실 거고 안 붙여놨으면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자, 붙여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1207 같은 경우에는 SDLC라고 하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이 공정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업계가 컨센서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공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 역량,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높여가야 하나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근데 그 고민들을 정리를 한 게 이제 ISO 15504예요. 그래서 15504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능력을 위한 참조 모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목차예요, 15504에. 근데 거기에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파트 2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파트 2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프로세스 차원을, 이거를 지금 두 가지로 이제 능력 차원하고 프로세스 디멘전 이렇게 2차원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페이지로 32페이지 여기 따라가시면 돼요, 아래쪽에. 해서 이제 보시면은 프로세스 영역별로 capability 능력의 차원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레벨 0부터 시작해서 레벨 5까지 6개 단계를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 수행 능력이 6단계로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영어로 돼 있으면 저희 또 잘 안 읽히죠. 네, 이 범주는 1207의 범주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뭐 서포트, 뭐 조직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내용도 실제로는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1207의 표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이 표에 정의된 내용들이 결국 이게 다 프로세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능력 차원을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6개로 나눠놨다. 그래서 보시면은 incomplete, performed, managed, established, predictable, optimizing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단계들은 저희가 거의 베껴왔기 때문에 프로세스 성숙도 모델을 만든 어떠한 대가의 것들을
다 베껴왔어요. CMM도 그거를 차용을 하고, 예, 또 다른 영역들도 차용을 하고 뭐 이래서 의미는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결국에는 역량, 능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해당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역량이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게 되면은 incomplete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프로세스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performed 그러면 뭐예요? 뭔가를 예, 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1단계예요. 2단계 manag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예, 조직 전체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3단계에 가면 establish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수립이 됐어요, 비로소. 조직 전체에 또는 팀 전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이 프로세스들이 다 수립이 됐어요. 2단계를 우리가 표준화가 됐다,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표준화가 되고 나면 이제 반복적으로 전체 업무들이 프로세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4단계가 되면은 이 프로세스들을 수행하게 되면 프로세스 수행 지표들, 측정 지표들이 생겨요. 그 지표들을 계속 쌓아서 데이터를 이제는 모으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에 이 프로세스들이 이 앞에 하는 프로세스들이죠. 이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되고 있나, 그리고 프로세스 수행 시간들이 어느 정도 걸리나,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예를 들면 뭐 테스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또는 테스트에서 결함이 얼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쌓일 거잖아요. 자, 그게 쌓이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량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표를 측정해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이 조직이 그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오면서 이제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 얼마, 그 다음에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결함률이 얼마.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앞으로 또 그러한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간이나 결함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대충은 알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죠? 이거를 우리가 예측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수준이 나올 거고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세스들을 계속 이렇게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하면서 이것들이 원인이 무엇이네? 이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겠죠. 뭐 납기 지원율이 개선이 되거나 또는 뭐 결합률이 개선되거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가 되면은 정량적인 관리를 들어간다. 4단계는. 그래서 이제 이 CMMI에서는 2단계가 이제 predictable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quantitatively managed 이렇게 되어 있는 기억나세요? 그게 정량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고, 예. 이제 1504에서 똑같이 쓰면은 뭐야 베꼈잖아 뭐 이렇게 표준에서 뭘 베끼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predictable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뜻은 다 같은데 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측 가능한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들을 개선하는 과정들, 이걸 우리가 최적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최적화한다?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다 준수한다는 가정이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다 준수한다는 가정이면 그럼 그 프로세스 자체의 퍼포먼스가 결국에는 프로젝트의 수준,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개선을 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프로세스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 이런 모든 결과들은 프로세스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계속
최적화하는 과정. 이게 이제 5단계 옵티마이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그 1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서 여기 심사 수행 가이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사 수행을 할 때 그 각 프로세스별로 능력을 결정하는 척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일단은 NPLF 이렇게 이제 줄여놨는데요. Not achieved 해서 달성했다는 증거가 적거나 없음. 그 다음에 P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달성. 그래서 증거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50% 이하죠. 그 다음에 L은 largely achieved.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 다음에 F는 fully achieved. 이렇게 해서 86% 이상. 거의 뭐 완전 달성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심각한 결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NPLF 이렇게 4개로 가서 판정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증거 이렇게 말한 그 증거가 뭐예요, 전부 다? 프로세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이 산출물들을 다 보고서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는 좀 저희가 좀 시험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증을 받을 때는 평상시에 그거를 적용해서 그대로 지켜서 이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있다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심사 온다 그러면 그 오기 한 2, 3주 전부터 과거에 안 맞는 걸 한꺼번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험을 잘 보는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인증을 쉽게 통과를 하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심사할 때 그 인증 심사원들에게 돈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걸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이나 저런 걸 할 때 그 심사원들이 아예 한 1년, 2년 상주하면서 진짜로 업무할 때 그대로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볼 때처럼 후다닥 못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응? 뭐 하여튼 그 품질의 이제 비용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품질 이제 회피 비용이 있고, 근데 이제 회피 비용 안에 예방 비용이 있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이런 인증을 받고 투자를 하는 것들은 다 예방 비용이고요. 이 예방 비용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ROI가 높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결함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사고를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이 예방 비용에 비하면 예방 비용, 그 비용 껌값이에요. 근데 그 돈 아끼려다가 뭐 이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국내 인식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어떤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 기관, 자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지키는 게 되게 커요. 근데 그 제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버리면 쉽게 못 뜯어고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출시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임팩트를 받아요. 제조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 쪽에 투입된 조직, 그 다음에 뭐 투자 이런 거랑 거기 만들어진 그거를 검사하는 쪽에 조직과 투자비 이것들이 거의 5대 5예요. 검사 쪽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소프트웨어도 프로덕트를 만들잖아요.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그러면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기간이 몇 개월이 돼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기간이?
그래서 금방 그 제조 예로 들어보면 테스트 기간이 얼마 잡아야 돼요? 당연히 5개월 잡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제조 라인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내보내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뭐 자동차 리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는 실제 테스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 기간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2개월 잡죠, 그죠? 근데 막 지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단위 시험은 일단 안 하고, 그죠? 통합 시험 하자 이래가지고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빔 쏘면서 화면 넘겨봐 다른지 확 넘어가면은 우리는 통합 시험은 모듈 간의 연계, 시스템 간의 연계이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하다가 안 넘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면 야 가서 고쳐봐 그러고서 다시 돌리죠. 넘어갔어, 오케이 통과. 근데 운영에다가 그거를 오픈될 운영 시스템에다 배포하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 한 이틀, 3일 하게 되면 통합시험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 이제 시스템 시험은 주로 성능 시험 하잖아요. 성능 시험하고 이제 요즘은 좀 보안 때문에 많이 걸려서 보안 시험을 강하게 하죠, 요즘은. 그러면 실제 테스트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별로 안 돼요. 뭐 한 1, 2주 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죠? 굉장히 비즈니스에 많은 기여를 하는 대한민국의 IT야말로 전 세계 최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다 오픈해서 문제없이 쓰잖아요, 그죠? 물론 뭐 결정적으로 오픈 첫날 이렇게 느려지다가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고쳐요, 또. 그쵸?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러한 능력들은. 근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싶진 않으시죠?